안녕하세요. 트럭사랑입니다. 오늘은 3월 24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됐네요. 이제 뭐 점심시간들 됐으니까 맛있는 점심들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올리려고 잠깐 들어왔습니다. 일전에 질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가 시간이 없어갖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일본에는 야근 수당, 주말 수당, 그러니까 휴일 수당이 있냐 이렇게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일본에도. 그리고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이 정해져 있는 내용을 갖다가 좀 올려보겠습니다. 보시면서 제가 얼굴이 화면이 가려지겠지만 목소리는 들리니까 읽어있는 내용을 법률 운행관리사가 꼭 알아야 되는 이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거 지금 영상을 찍은 건 제가 공부할 때 그 내용을 갖다가 법률집이에요. 법률. 여기에 보면은 노동 밑줄 친 이 빨간 글씨로 밑줄 친 내용을 보면은 노동시간 연장 시, 후일에 노동할 때, 휴일이 근무할 때, 그러니까, 임금 계산은, 25% 이상, 50% 이하로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밑에 보면은 또, 활증이라고 써 있죠. 활증. 와리마시라고 그러는데, 와리마시. 활증,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노동시간이 한 달에 60시간을 넘었을 경우 60시간. 그러니까, 잔업이죠, 잔업. 그러니까 60시간을 넘었을 때는 이 50%, 5할, 그러니까 50% 이상의, 비율로 계산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고. 또, 그리고 사용자가, 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활증요금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활증요금이에요. 25% 이상의 계산해서 활증요금을 지불해야 된다. 이거는 뭐 가족 수당, 뭐 통근 수당, 뭐 이런 걸 다 합쳐서가 아니고 따로 빼갖고 임금에서, 그러니까 하루 일당에서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된다. 야근 수당이라든지 휴일 수당,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올렸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걸 하는 가운데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 더 일본의 운송업 작년부터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태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2024년 문제라고 하죠. 운송업에 있어서. 지금 영상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2024년 운송업이라고 써 있어요. 제 얼굴을 덮을지 모르겠지만 화면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 1번 구속시간이 한 달에 284시간이다. 정해져 있어요. 284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일 구속시간은 13시간. 구속. 그러니까 처음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13시간을 넘지 말아야 되고 최대 구속시간은 15시간입니다. 15시간까지는 구속을 할 수 있다. 그 대신에 뭐 잔업수당이 들어가겠죠. 근데 15시간 이상을 하려면 연장 신청이 있습니다. 그건 따로 연장 신청이 있는데 연장 신청을 하면은 국토부에 신청을 하면 16시간까지 1년 안에 1년까지는 그 16시간까지 할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3번 근무 종료 후에는 8시간 이상 휴식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며 15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도록 추천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근무 종료 후에 반드시 8시간 이상을 휴식을 하지 않으면은 탑승을 못하게 합니다. 승차를 못하게 합니다. 이 직원을. 그리고 4번을 보면은 4번은 조금 이따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5번 연속 시간은 4시간을 넘지 말아야 된다. 일본에서는 운송업 일할 때 용산마루라고 합니다. 용이 사죠.
상이 3이에요. 마름은 제로인데, 연산마르라 그래갖고, 4시간을 운전하면 30분을 쉬어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뭐, 어떤, 휴게소에 들어가든지 편의점에 들어가서 30분을 반드시 쉬어야 돼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4번을 나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 드리겠습니다. 2일 평균으로 1일 9시간. 9시간이라는 건 운전하는 게 9시간이랍니다. 운전하는 게 9시간. 2주간 평균을 해서 일주일에 44시간을 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가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게 시험 문제로도 이게 나오는 겁니다. 시험 문제로 나오는데 그림 표를 하나 더 올려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이게 위반되는 사항에 하나는 오케이고 하나는 죄송합니다. 의사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 보세요. 맨 오른쪽에 2주간의 운전시간. 그러니까 의사에 허락. 4번을 좀 전에 다시 보시면 표에 두 개를 다시 같이 띄우겠습니다. 2일 평균으로 1일 9시간, 2주간을 평균으로 해서 일주일에 44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44시간이라는 거는 이틀이면은, 2주면은 88시간이에요. 맨 오른쪽 보세요. 맨 오른쪽 보면 위에 거는 78시간. 오케이죠? 88시간 미만이니까. 밑에 걸 보시면 88시간 미만이에요. 오케이죠? 근데 위에 거랑 밑에 거를 보시게 되면은 비교해 보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2일 평균으로 1일 9시간이 돼야 돼요. 2일 평균으로. 그래서 위에 표를 보시면 노란색으로 제가 3개를 이렇게 했죠. 어떤 특정일을 정해서 전일날 특정일과 전일의 평균 운전시간, 특정일과 다음날의 평균 운전시간이 양쪽 다 9시간을 넘으면 위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9시간이죠. 다음날이 10시간이죠. 특정일에. 그럼 19시간이에요. 그걸 2로 나누면 9.5시간. 안 되죠? 9시간을 넘었으니까. 그리고 그 특정일 10시간이랑 그 다음날 9시간 합치면은 19시간이에요. 그걸 2로 나누면은 9.5시간.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위반이다. 그 밑에 걸 보세요. 시간이 많은 거를. 특정일이 9시간이에요. 그럼 19시간이에요. 19시간. 9.5시간. 원래는 안 되죠. 근데 그 다음날을 보세요. 다음날 보면 9시간이니까 18시간. 그 두 개로 나누면 9시간. 그 9시간. 되니까 전날이든 후일날이든 9시간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양쪽 다 9시간을 넘으면은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이거를 다 지켜야지 위반이 안 됩니다. 위반이 안 됩니다. 어렵겠죠? 좀 설명이 제가 모자른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배차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위반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위반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되냐? 어떤 처벌이 있냐? 네. 어떤 처벌을 받느냐?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운행 관리자가 저같이 뭐 제가 대표이면서도 운행 관리자예요. 국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일본의 국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배차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저 같은 운행 관리자가 없을 경우, 부재할 경우, 선임하지 않을 경우 사업 정지가 30일간. 뭐 사업 정지가 30일간이란 뭐 회사 닫으라는 거죠. 전부 다 차업 못 움직이니까. 두 번째는 근무 시간, 상무 시간, 그러니까 타는 시간, 근무 시간이나 타는 시간 기준이 준엄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 정지 또 30일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4시간 이상 타고서 30분 쉬지 않으면 위반이다. 30일 동안 사업 정지다. 그리고 전 운전자, 점호,
새벽 점호, 끝나고 점호, 또 일 끝나고 가서 점호를 안 취하면 또 30일간 정지다, 사업이. 그리고 정기점검, 전차에 정기점검을 안 했을 경우 30일간 정지, 회사 망하는 거죠. 예, 정비관리자, 예, 정비관리자가 없을 경우 또 30일간 정지. 예, 정비관리, 저는, 예, 운행관리자이자 정비관리자이자 대표입니다.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이것도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저는 다 땄어요. 명의를, 예, 회사의 명의를 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하면 빌려주고, 예,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사는 거죠. 그건 안 된다. 불법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직접 써 있어요. 이거 제가 찍어서 올려볼까? 그럼? 예, 그러면은 사업 정지가 30일간. 그리고 검사를 거부했을 경우, 예, 30일간, 예, 뭐 차량 검사라든지 이런 거는 30일간 또, 이것도 사업 계획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국토부에 이 사업 계획을 갖다 작성해갖고 다 제출합니다. 예, 그 사업 차량 정지 60일간. 망하는 거죠. 차량 정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어쨌든 최하가 사업 정지가 30일이면 사업이 정지된다면 회사 문 닫으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 휴일에, 수당이나, 야근 수당이나, 있냐, 일본에 있냐, 예, 있습니다. 예. 25%에서 야근수당, 야근수당이라든지 휴일수당이라든지 25%에서 50% 미만. 쉽게 얘기해서 10만원 받았으면 15만원 받는다든지 12만 5천원을 받는다든지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야근을 안 시켜요. 요즘 회사들은. 작년부터 2024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운송업이 개혁, 일하는 방법을 바꾼 다음에는 예전에는 달리면 달리는 대로 돈을 받았죠. 근데 지금은 엄격하게 규제가 되다 보니까 회사가 망하죠. 그러면은. 예, 그렇습니다. 예, 영상이 길어지면은 업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관계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예,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운송 일을 하기 위해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행정서사한테, 저의 담당 행정서사한테, 예,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예, 답이 오는 대로 제가 정리해갖고 또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점심들 맛있게 드시고, 리모컨 어디 갔냐? 맛있게 드시고,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또 많은 질문 사항 있으시면 또 주세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뭐 제가 영상을 찍는 거는 제 영리의 목적이 아니고 어떤 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서로의 공감,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일본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냐 저는 계속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조금 압니다. 조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여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해답은 못해도 제가 시간 내 갖고 좀 알아봐서 작성해갖고 뭐 이렇게 올리든지 뭐 어떤 거를 카피해 갖고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예, 파이팅 하세요.